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미어입니다. 1월 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저녁 6시 36분인데요. XRP가 저점에서 약 30% 가까운 상승에 나온 이후에 약 11%, 12% 하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흔들거리시거나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또 하락해서 결국 끝나는 건가? 시즌 아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락의 방향성보단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맥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제가 난이도를 높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나스닥의 차트인데요. 작년 1월달, 2월달 이때쯤에 미국 증시가 완전히 폭락을 해요. 4월달까지. 이때 트럼프 관세 이슈로 시장이 막 크게 울었거든요. 그리고 상승이 나올 동안에 개인들은 여기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확인하고 진짜 올라가는 거 맞아? 아,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진짜 올라가는 거 맞아? 그리고 결국은 여기를 뚫고 나서 합류하기 시작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인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개인들은 반등 나와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뚫을 때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왜 시장의 상승을 확신할까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트레티지가 작년 한 해 동안만 무려 23만 개를 매입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32조 원이에요. 스트레티지의 총 보유량은 67만 개가 좀 넘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100조 원이 좀 넉박하죠.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만 무려 30%에 가까운 물량을 매집한 겁니다. 2025년도에 스트레티지가 단순히 스트레티지가 매입했다고 하지만 스트레티지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스트레티지 최대 주주입니다. 뱅가드가 최대 주주고요. 블랙락 뱅가드 얘네가 대주주예요. 뱅가드와 블랙락은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미국의 4대 대형 은행입니다. 얘네가 사실상 페드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페드는 민영은행이잖아요. 국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은 최대 주주가 아니라 국영이니까 국가의 소유죠. 그렇죠? 근데 미국 연준 우리가 FMC 한다고 하면 전 세계 모든 방송에서 경제 방송에서 경제학자,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전부 다 연준 위원장의 제롬 파월 그 입을 주목하고 있죠. 단어 한 문장에도 다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 문장가 빠졌느냐 포함되었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 연준이 민영이라는 겁니다. 민간이라는 거죠. 거기 연준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들이에요. 얘네가 스트레티지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동일하죠? 얘네가 2025년도에 물량을 30% 매입했다고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요? 제가 왜 상승을 외치시는지? 그럼 얘네가 매입하고 떨어지면 결국 걔네도 손실을 보는 거게 되겠죠. 페드가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소리 듣겠죠? 공중파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공중파나 제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시는 많은 개인 투자가 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금융 강국이 되니까.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어요. 시초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시장은 그게 실물 경제 시장이건 금융 경제 시장이건 간에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정확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고래가 공급을 통제해서 가격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반도체건, 그게 원유이건, 금융시장이건 간에 반도체 가격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들어내요. 그리고 원유 가격은 미국과 사우디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계 4대 강이 있죠. 대표적으로 엑슨모빌, 쉐보론, 유럽의 로일도스, BP, 세계 넘버원 가장 메뉴에 있는 사우디의 아람코가 있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고래가 공급을 결정해서 가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스트레티지가 작년 한 해야만 30% 비트코인을 매입합니다. 마이클 슈엘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얼굴 마담이고. 한 번 더. 비트마인입니다. 비트마인이 무려 몇 달 동안 4개월 동안 414만 개를 싹쓸이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보유량은. 그래서 유통량의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유한 물량에서 무려 20%를 오늘이죠. 1월 8일입니다. 누적 추가로 스테이킹을 했고요. 414만 개 중에서 불과 몇 주 동안 고작 한 1, 2주, 2주, 3주, 길어봐야 2주, 3주 그 사이입니다. 82만 개를 스테이킹하고 있어요.
414만 개 중에서 무려 20%를 고작 2주 언저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왜 스테이킹 하죠? 이자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스테이킹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전에. 얘가 올라갈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에서 이자를 받는 겁니다. 왜 짱박아? 그쵸? 저도 보유하고 있는 물량 대부분을 업비트에 짱박고 있습니다. 상승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트마인의 주요 주주는 누구일까요? 갤럭시 디지털. 얘는 대주주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달러의 자대장이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바로 코인 시장, 디지털 인프라 깔아왔던 퍼스트 무버 선구자이죠. 얘네 주인 또한 달러의 주인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파운더스 펀드 누구죠? 바로 피터 틸입니다. 페이팔 마피아이자 그리고 사실상 실리콘밸리의 큰 거대 자본이죠. 그리고 로차일드, 빌더버그 거기 운영위원회에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팔코넥스 세계적인 프라임 브로커이죠. 얘가 또 리플과의 접점이 있고요. 시큐리타이즈 거기 파트너 생태계의 일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죠. 기관들이 여기에 자금을 쏠 수 있도록 자금을 컨트롤하고 있다. 크라켄 얘네가 여기 주요 주주입니다. 뿌리를 보게 되면 사실상 스트래티지와 동일해요. 그러면 얘네가 대규모로 보유량을 4배 가까이 늘리고 4배 가까이 늘린 물량 중에서 무려 20%를 스테이킹하고 있습니다. 고작 2주 만에 말입니다. 아직도 답이 안 나오시나요? 자, 그러면 3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 정말 강조했잖아요. 연준의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 이거 의미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연준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연준의 주요 주주가 누구죠? 바로 그들입니다. 스트래티지의 주인과 비트마인의 주인과 동일하다는 거. 얘네가 지금 직접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 XRP를 매집하고 있다는 거. 섹터벌 대장코인들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 비트코인은 ETF를 통해서 95%의 물량을 짱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 가지고 들었다 놔두고 있죠. 이더리움은 이제 그레이스케일 드디어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을 통해서 블랙락이 스테이킹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XRP 현물 ETF는 무려 33거래 기준 플러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단 한 번의 유출이 없었습니다. 과연 시장은 어디로 갈까요? 얘네가 시장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제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귀에 꽂히게.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자, 코로나 팬데믹 때 알고 계시죠? 이때 제로금리와 함께 4.2조 달러에서 무려 9조 달러까지 연준의 양적 완화로 시장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쵸?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와 함께 제로금리와 함께 세 차례의 양적 완화가 있었죠. 그리고 시장은 쭉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맨 위에서 뿌려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얘네가 지금 어떻게 했죠? 늘렸다가 시장에 달리죠. 이 시장의 모습은 결국 증시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증시는 결국 코인 시장으로 유동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 또한 필연적이다. 이 연결고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죠. 허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마인 여기에 주인이 지금 대량으로 매집해서 스테이킹까지 하고 있다. 맨 위에서 연준이 자금을 늘려주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 자금은 코인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XRP는 그 혈관의 대장이죠. 과연 가격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2017년도에 엄청난 폭발이 있었어요. XRP 기준으로. 1년 기준, 1년 플러스 알파 900배에 가까웠었습니다. 280일 동안 600배가 넘었었죠. 그리고 2025년을 넘어서 2026입니다. 바로 기간이 주도하고 있는 필연적인 장세이죠. 이 상승폭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 폭은 그들이 결정하겠죠. 그림이 비슷하네요. 2017년도에 폭발적인 상승, 다시 한번 응축기 후에 여기를 뚫게 되면 이걸 뚫고 어디까지 가게 될지. 이번에 이더리움도 상승폭이 한 3천만 원은 훌쩍 넘게 될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XRP는 과연 3만 원일지 2만 원일지 4만 원일지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 폭은 그들이 결정할 겁니다. 파급이 클 거예요. 섹터별 대장코인 또한 파급이 클 겁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가장 작거든요.
근데 무려 1년 동안 130개가 넘는 게 지금 현재 SEC에 대기 중입니다. 이게 ETF가 대규모로 승인이 나고요. 여기에 기관들이 페드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쏜다는 거죠. 바로 주식에도 썼고요. 금과 음시장에 쏟고요. 코인 시장에도 자금을 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나요? 아직도 동의 못 하시나요?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알아야 매매가 아닌 투자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슈에만 맞추지 마시고요.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투자는 결국은 모든 정보를 투자자의 눈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눈으로 탈바꿈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다. 이거에 대한 또 확장판을 직접 멤버십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